토호제를 풀긴 풀었는데 좀 이상하게 풀었어요. 과연 2025년 2월 달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은 회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2월 1일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야. 중순에 딱 던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후속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본물 터지지, 폭죽 터지지 막 터지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그 뒷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정말 많이 가져왔는데,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잘못 건드렸다.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 타이밍도 이상하고 시점도 즉 타이밍이 시점이죠. 아무튼 이 타이밍이랑 방법이랑 모든 것들이 너무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그냥 사실상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트리거만 되었다라고 총론을 내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집을 건드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벌집을 건드렸는지, 뭘 잘못 건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시장에 2% 부족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대중적으로 이슈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도 2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서울시 타이틀 한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추진, 과감한 규제 완화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과감한 규제 완화 안 됐고요. 시민재산권 보호 안 됐어요. 집값은 올렸어요.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럼?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도대체? 뭐 하나 나사가 좀 빠져 있는 상태고 타이밍도 명분도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건데, 우선은 토호제가 풀리면서 일단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집값이 미천을 뛰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토호제 풀리자 강남 아파트 과열, 대치, 청담, 신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잠시는 왜 빠졌어? 당연히 나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십니까? 네. 자, 지금 현재 기사 나온 거. 레데펠, 레미안 대치 팰리스 40억. 이제 잠실 리센츠 30억 실거래가 돌파하면서 드디어 대치 40억, 잠실 30억 시대가 열렸다. 라는 기사가 이제 떴죠. 진짜 무슨 40억, 30억이 누구 집 애 이름이냐고. 야, 참 대단하다 진짜. 그러고 당연하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당일부터 움직였습니다. 2월 12일 풀렸죠? 그러니까 풀리자마자 못해도 1, 2억 올릴 거예요. 매물 싹 잠겼다, 호가 뛰었다 라고 했지만, 호가가 뛴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추격해서 사람들이 쫓아갔죠. 실거래가까지 되고 지금 요즘 카톡방이 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불타올라서 어디 얼마 찍었습니다. 신고가 레이스 하고 있어. 요거 받고 얼마 더 뭐 이런 레이스 하더라고. 뭐 어디 가계약금 들어갔습니다. 요즘 무슨 경마야. 그래서 요즘 카톡방 보면서도 야, 이래도 되나 싶은 게 무슨 그냥 거래가 됐으면 거래가 된 거지. 그 거래도 무슨 3팀 경합이었습니다. 5팀이 집을 봤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계약 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또 웃긴 거. 반포가 또 오른대요. 그래서 막 진짜. 반포는 토지랑 관계도 없는데 왜 그래? 반포가 사실 아시잖아요. 60억을 돌파해버렸죠. 국민평균 60억을 돌파하면서 가격이 쫙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반포가 쫙 올라갔을 때 참고로 빠숑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하면서 저희 그게 촬영한 게 2024년도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얘기한 게 오히려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맞습니다. 김준 선생님 말씀하셨었죠. 제가 12월 말에 얘기했었던 게 오히려 비상계엄이 없었을 때면 그냥 계속 이렇게 지금 분위기 그대로 해서 또 2025년도도 상반기도 올라가고 하반기도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될 건데, 문제는 비상계엄이 터져버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제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냐? 다주택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왜냐면 적어도 현 정권이 규제를 완화하진 못했죠. 왜냐면 네. 국회에서 막고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더 강화하진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네.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다주택자를 또 적폐물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빨리 1주택이 돼야겠다. 저는 서울 매수하고 싶으면 가야 된다 하면서 네. 상저하고를 얘기했었어요. 네. 상저하고라고 말하면서도 시장이 파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이 하반기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 기준의 상저하고인데 여기서도 반포 압구정 보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팔고서 오더라. 지금 반포 압구정 지금도 신고가다. 네. 그리고 상저하고라고 하면 지금이 기회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예. 사람들이 고민했었던 게 반포만 막 치고 달리니까 똑같은 강남이라도 대치나 개포만 하더라도 그때는 30억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60억, 여기는 30억, 반값이야. 이게 정상입니까? 하면서 막 그러니까 반포 주민들도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우리 육상이다 생각하면 네. 막 뛰고 있는데 네. 살짝 뒤를 돌아봤어. 한참 뒤에 떨어져 있어. 내가 너무 페이스 조절 못하고 나 혼자 달리고 있나? 좀 불안했었는데 잠깐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바짝 또 추격하고 있어. 더 달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쌩 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지들끼리 우리도 40억 하니까 대치 40억 왔어? 우린 더 갈게?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반포가 또 간대요.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토호재 풀린 데들이 일단은 다 이제 날뛰면서 미쳐 돌아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 2025년도는 저는 당연히 상승이라고도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정치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네. 사람들 주춤주춤 할 때고 그런데 결국 이게 어느 쪽이든가 해소되면 분명 올라갈 거니까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곳이 서울이면 사야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저도 예상 못했었던 거는 그게 지금 타이밍일 줄은 몰랐던 거지. 이제는 강북도 상반기에 뛸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런 식으로 가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해제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방법과 시점이 조금 틀린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명분도 좀 약하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너무나도 부당하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토호제다라고 하면서도 영상도 저희가 예전부터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재산권 침해예요 라고 해도 아닙니다. 토호제를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왜요? 그분의 주장은 뭔 거예요? 그게 이제 투기꾼들 갭 투자 못하게 한다고. 근데 네.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효과가 없느냐? 미리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잠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잠실 예시를 들기가 제일 좋은데 우리가 이제 잠실 마이스권역 자체를 다 묶었었잖아요. 네. 근데 잠실동을 묶었어요. 그렇죠. 잠실 이렇게 잠실을 쫙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게 되면 첫 번째 갭 투자가 안 됩니다. 전세 끼고 못 들어갑니다. 네,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있고 두 번째 다주택자는 또 못 삽니다. 다른 주택들 다 정리하고 와야 돼요. 네, 무주택자가 사든가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자가 줄겠죠. 많이 줄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잠실 그 전에 27억, 28억 했다라고 하지만 전세를 못 끼게 되면 27억, 28억 현금 박치기를 하든가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DSR 때문에 네 그리고 어차피 규제 지역이라서 5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떠나서도 나와 LTV만큼 못 받는다니까요. 소득이 안 되니까. 어차피 50%까지 가지도 않는다. 우리가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야 7억 나와요. 그 현금 21억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갭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를 못 들어가죠. 들어가려다가 튕겨가지고 어디로 간다? 파크리오로 가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파크리오 쫙 올라갑니다.
아 좋죠. 뭐 그냥 잠실만 거의 동급으로 갔지 잠실. 네. 엘리트랑 똑같이 갔지 이제 막. 여기가 신촌동이니까 잠실 못 가? 그럼 신촌동 하면서 이제 파크리오가 반세를 받았는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랬었는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다시 돌아오면 탐을 이죠. 왜냐 엘리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야 파크리오가 저 가격이야? 이 돈이면 엘스를 가야지 리센트를 가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들도 우리가 지금 토호제로 물려있는 상태에서 찔끔찔끔하면서 27억 28억도 계속 이러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가격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맞아 하면서도 파크리오 가격을 살짝 봤더니 파크리오도 저 가격인데 여긴 토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면 엘리트가 낫다 하면서 또 누군가는 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는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은 거래 제한을 두는 게 맞아요. 매수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진입장벽을 맞추는 건 맞지만 거꾸로 되짚어서 보게 되면 매도자들도 물량이 감겨요. 매도자도 팔기 위해서는 매수자를 실고주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고주자가 판다든가 그게 아니면 세입자를 내쫓아야 돼요. 공실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도 잠겨. 그러면 결국 가장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감소하네? 그럼 더 많이 감소하는 쪽이 이기겠죠. 그렇겠죠. 수요 감소는 분명 가격 하락은 맞는데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커. 그럼 집값은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끌어버리고 튕겨져서 옆으로 간 사람들이 보니까 엘리트를 가는 확신을 주기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게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번에 잠실이 풀렸잖아요. 네. 근데 웃긴 거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재개발 지원도 빼놓고 풀었어. 제가 2% 부족하게 풀었던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엘리트레까지는 풀었는데 잠시만 5단지 우성, 1, 2, 3차 아시아 여기는 묶였어. 네. 이래버리니까 일단은 풀린데 쫙 하고 올라가요. 네. 우와 드디어 갭 투자가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5단지 우리가 5단지인데 우리가 아시아 선수촌인데 프라이드가 있지. 또 올라갈 겁니다. 네.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네. 토제로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풀어주면 다 풀어주든가. 오히려 엘리트가 지금 30억, 32억 이래버리니까 5단지 주민이 야 엘리트는 지금 커뮤니티도 없고 지금 연차가 지금 몇인데 그러니까 주거 5단지 주민 입장에는 불편한 거지. 그렇지 불편하지. 야 우리는 왜 토지 안 풀어줬어?가 일단 불편한 1번. 2번 야 엘리트가 벌써 30억 되면 우리는 더 비싸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단지는 5단지대로. 그러니까 토지를 묶어놔도 집값 안정이 결과론적으로 안 됩니다. 주변 가격을 보면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엘리트가 올라가니까 또 5단지는 또 올라가. 그러면 거꾸로 파크리오로 원래 엘리트로 가려던 수요가 파크리오로 갔는데 다시 이제 엘리트로 갔다 라고 하게 되면 파크리오는 또 빠질까요? 아니 또 갭이 벌어졌으면 따라가야지 또. 그러니까. 원래 동급이었다는데 엘리트에 파잖아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엘리트가 이렇게 먼저 촥 치솟게 되면 우선은 먼저 토호제가 풀린 데를 먼저 보죠 사람들이. 근데 엘리트를 야 진짜 33억 거래설이 사실이다 라고 하게 되면 파크리오도 가만히 있다가 멀뚱멀뚱 있다가 우리도 가야지 하면서 이제 또 갑니다. 이게 결국은 순환매야 순환매. 그러니까 네. 토호제 풀린 게 결국은 이게 모든 불씨를 다 갖고 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폭등을 하게 되는 거고 헬리오시티도 우리는 송파 신축인데 하면서 또 헬리오시티 쫙 갑니다. 야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은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인데 모든 거래에 있어서 거래 제한을 두게 되면 가격 왜곡이 생기고요.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임대차 입법이 그런 거지. 네. 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수요도 위축시키고 공급도 위축시키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될 만한 가격이 A 지점에서 됐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제약 조건들 놔. 매도자도 팔기 힘들게 해. 매수자도 사기 힘들게 해. 그래서 이 가격으로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해보면 거래만 틀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빵 점프해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이중 가격이 없었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 가격이었을 것을 오히려 토호제 때문에 인근 가격은 이 펌핑된 가격을 보고서 우리도 얼마는 돼야지 되는 거고 그 가격 보고서 우리도 얼마는 돼야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정말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잠실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대치가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개포동 사람들이 우리 아직도 30억대인데 저평가해요. 지금 이러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개포동도 쫙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웃긴 거 압구정, 성수, 여의도, 목동 안 풀었어 여기는 토지가 그대로 물려 있어. 우리는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뛰어 올라가요? 반포가 다시 올라갑니다. 야 우리 또 가지야 하면서 반포 올라가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압구정이 저평가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저평가. 반포가 60억이니까 압구정이 지금은 좀 다른데 토호제 해제 그 당시 시점만 하더라도 이제 신현대, 구현대는 뭐 50억이었었고 이제 미성이나 한양 이런 애는 40억대였는데 우리도 가자 하면서 압구정도 이게 2주 사이에 그냥 한 5억씩은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저 압구정은 올라가는 게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그냥 뭐 5억, 10억 단위로 올라갔던데 뭐 그냥 심지어는 대형은 20억 단위로 올라가. 맞아요. 그렇게 뛰면서 압구정도에 또 올라. 차라리 그냥 다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한남이고 성수고 여의도도 목동이고 그래서 다 풀어주면 그냥 압구정 살 사람은 압구정 사야 되는데 지방 사람들은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잠실 갭 투자하고 잠실 갭 투자를 하니까 압구정 주민들이 우리가 압구정인데 이러니까 또 압구정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냥 지들끼리 순환매 막 이러고 있는 거고 한남뉴타운도 우리는 용산인데 한강을 남영으로 보는데 배산임수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한남뉴타운도 지금 2주 사이에 3억에서 5억이 뛰었고요. 그래요? 네. 뭐 안 뜬 데가 없어. 그러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2, 3억이 뛰긴 했는데 여기 아직도 토호제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한남뉴타운보다 한 5억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 조합원들은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마포나 이제 성동구 쪽으로도 옹기들이 서서히 퍼지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렸죠. 왜 이렇게 성급하게 풀었을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떤 고민? 대선을 나가려고 보니까 표를 집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장 최근에 24년도에 22대 총선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구별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동별로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쫙 쪼개져서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곳들이 몇 면을 보니까 보수표가 많아. 그치. 여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 제가 이제 기자분들 물어보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어도 당내 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을 뚫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왜 대선을 준비할까요? 그냥 3선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했더니 그거는 김재경 소장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래. 오히려 지금처럼 명확한 대권 주자가 없을 때 지금 나가야 본인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했었어서 그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들었다? 12월 달부터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봤을 때는 이렇게 싹 묶어놨는데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조금 나중에 호소하겠지만 이게 거의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아파트 용도로만 묶어놨어요. 빌라 지역은 또 빼줬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잠실도 싹 여기만 팔아쳐.
예, 그 9호선 라인이라고 해서 다세대 빌라 좀만 딱 뺐지 또. 네, 예. 빌라촌만 뺐어. 또 민주당이야. 아파트는 싹 국힘인데 여기에 표를 못 받으면 자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판단했겠죠. 그래서 토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하면서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명분을 쌓고 풀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참 본인도 난감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나? 비상계엄 터질 줄 알았나? 근데 말을 좀 아껴 써야 돼, 정치인이. 이 토호제 해제가 걸려 있었던 2022년도 중순은 또 지방선거랑도 또 엮여 있었었다 보니까 네. 그때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024년도에는 풀어줬었어야 됐는데 네. 그때는 또 뭐 집값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풀어줬어. 24년도가 저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마지막이었었다 라고 봤는데 그때도 안 풀어줬어. 그래 놓고 언제 이제 보이죠? 25년 1월 14일자로 이때 또 뭘 했느냐? 서울시청에서 시민 100명과 함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어요. 누가? 서울시가. 이걸 또 왜 열었을까요? 전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오 시장한테 누가 얘기했어요. 투기 세력 차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시민 재산권만 지나치게 침해하고 집값만 올렸다라고 어떤 시민이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규제를 당연히 풀고 싶었대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았는데 싶지만 당연히 풀고 싶었는데 가격이 폭등해서 과감히 풀지 못해서 송구스럽대요. 근데 지금 밑밥을 깔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작년 8월보다 토호제 해제 발표하기 전이 더 비싸요. 그리고 풀어버리니까 더 비싸졌고. 그러니까 그 좀 타이밍이 사실상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사실 본인 대선 나가려고 미리 풀어야겠다 생각에 푼 건데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과감한 규제 완화 아니었다는 얘기했고 시민재산권 보호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문제가 토호제를 풀긴 풀었는데 좀 이상하게 풀었어요. 재개발 지역은 또 안 풀었어. 여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여기는 사유재산권을 여기 시민재산권 보호 안 해도 된대요. 서울시가. 너네는 차별받아도 돼. 이 얘기 아니에요? 보호하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네.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아파트만 묶어놨었던 거를 여기 또 이제 재건축 지역만 빼놓고 싹 풀어버린 이상한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런 데서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는 푸는 게 맞다라고 항상 얘기해 왔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아니 풀어야 될 때 안 풀고 갑자기 엉뚱하게 풀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갖다 전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강조해드렸죠.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를 보게 되면 원래는 앞에까지만 묶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거 찾아보고 소름 돋았는데 바꿀 생각은 미리 해놨어요. 2023년도 4월 달에 법 개정이잖아요. 국회에서 먼저 한 겁니다. 2023년도 때 국회에서 뭘 사족을 달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허가 대상의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예전엔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 그대로 상기신도시나 논밭 등에 지정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전용을 하려다 보니까 도심지에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지정돼서 빌라 소유자들이 우리는 집값도 싼데 같이 묶였어요 하면서 울고 있고 상가 거래하는 사람들 우리도 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하면서 울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네 너는 좀 불쌍한 것 같으니까 봐줄게. 용도와 지목을 특정할 수 있게끔 해버렸다. 이게 되면서 진짜 더 위헌 소지가 커졌다고 봅니다. 2020년도 6월 17일 이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어디다? 잠실 마이스권역에다가 그냥 권역으로 빵 터트려 버렸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뒤통수라고 전 보거든요.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당시 막 이제 위헌이다, 사실상 법적 근거 없다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때 법적 근거가 없이 했었던 것도 문제가 많았었지만, 그거 자체가 아니 정당하게 진짜 당당하다라고 하면 입법하는 거죠. 주택거래 허가제를 만들고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진짜 불필요한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뭐 학업, 질병, 이민 뭐 이런 사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넣어주든가, 뭐 여기 꼭 세입자 있다고 못 팔게 이런 거 넣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사실상 전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 시장이 당선될 때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 없애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통수를 맞았죠. 21년도 4월 달에 가만히 있었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를 묶어버립니다. 압구정이야 뭐 다 압구정이라 친다 하더라도 여의도를 지정한 게 아니라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만. 그러니까 거기 뭐 여의도 자 이런 건 또 다 빠져. 네. 네. 그런 거죠. 네. 브라이튼 빠집니다. 네, 브라이튼도 빠지고 당연히. 네. 그리고 여기 목동도 목동 신시가지만. 길 건너에 있는 일반 아파트는 또 빠져. 하이페리온 빠집니다. 트라펠리스도 빠지고. 네. 그리고 성수동이 아니라 아니 성수동 자체가 불정인데 성수동 다 평당 2억하고 무슨 3억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수동에 뭐 여기 뭐 핫플이에요 카페거리 뭐 이거는 모르겠고 성수 전략정비구역만 묶어버립니다. 그럼 저기 뭐야 아서포 이런 건 빠지는 거야? 맞습니다. 예. 갤러리아 폴에는 누가 사나 봐요. 거기는 또 안 먹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특정만 섹터만 묶어서 하는 식으로 갔다가 했었고 그러고서 2024년에 더 한 발 나가서 용도로만 지정해서 구역 지정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법을 배우셨으면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뭐다 하면서 막 하도 막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래 좀 봐줄게. 하긴 권역으로 묶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핀셋 규제할게. 이렇게 묶으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또 그래도 막 난리 치니까 아 그래 용도를 빌라는 봐줄게. 아파트만 묶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니 정식을 그럼 주택거래 허가제를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나도 비겁하다라고 보고 있었고 결국 이 결과 가격 제한만 뒀다라는 것이죠. 또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었죠. 재건축 지역은 또 뺐어. 재개발 지역도 또 뺐어. 풀 건 다 풀든가. 그러고 또 웃긴 게 여기 신통기획들은 조합 설립 인가하면 또 풀어준다라고 또 희망 고문을 합니다. 풀 거면 다 풀지 왜 조합 설립 나야 풀어줘? 이것도 또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성수는 저희 조합 설립 났는데 왜 안 풀어주죠? 여기는 또 특별하게 차별을 해도 괜찮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과감한 규제 완화, 시민재산권 보호랑 상관없는 약간 무법지대가 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창신숭인동 위원장님을 다 만나봤습니다. 이제 1차 선정된 곳 여기 창신숭인 위원장님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2차 지정됐었던 창신 9구역 10구역 위원장님도 다 만나봤어요. 네.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이런 상황으로 갔다가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이제 경험이나 목소리 내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소개도 좀 시켜주세요라고 했었었는데 여기 얘기하는 게 이분들이 딱 말씀하는 거가 와. 제가 인터뷰했던 어떤 분은 지금 연세가 70세인데 50년을 살았대요. 자기가 20대 때 온 거야 이 동네에. 그래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재개발 찬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찬성하세요? 왜 한평생 살았고 여기 주민들 다 알고 있으면 여기 재개발 뭐 하면 막 맨날 그분들이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된다 원주민들 다 쫓아낸다라고 하잖아요. 딱 하는 게 우리 애들이 다 여기서 학교 보내고 했는데 그냥 안 온다고. 아빠 집에 오지도 않아요. 주차가 힘드니까. 지금 애들은 다 여기 살기 싫어서 다 떠났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히 지금 재개발해봤자 내가 여기 살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요.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언제 입주하겠어요.
그래도 이런 동네를 후세대에 남겨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진짜 약간 저는 어르신들은 재개발 많이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소유자들은 재개발들 많이 반대가 아니라 찬성 많이 한다. 그분 아예 봉제 공장까지 하는데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할 줄 알았더니 누가 찬성하냐고 누가 반대하냐고 다 재개발 찬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율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해줘야지.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일명 여기 솔직히 창신동 그 얘기하더라고요. 창신동에 산다라는 말이 너무나 창피하대요. 그러니까 창신동에 살아요라고 말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좀 없애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창신동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거기서 실고 저고 싶을까요? 저 지금 인터뷰 때문에 계속 지금 저번 주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다리 근육이 강화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역에서 동대문역에서 내려가지고 막 걸어 올라가는데 막 15분씩 저 위쪽까지 가려면 한 30분씩 올라가야 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데 네.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근데 그분들도 얘기하는 게 이거는 솔직히 조합 입장에서도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주면 또 동의율 올라가는 게 쉽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투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재개발을 지원하고 싶으면 오히려 토지를 아이러니하게도 풀어줘야 돼요. 아니 그건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은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은 어쨌든 재개발 싫어.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이 안 되면 그 동네 빌라 가격은 고만고만해야 되는데 재개발 프리미엄 붙어서 비싸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여기 재개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사겠대 웃돈 주고 그럼 웃돈 주고 팔고 자기는 딴 데 그 돈으로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일이죠. 네. 그런 건데 이걸 또 막아놔. 막아놓다 보니까 동의율 같은 경우도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의율 내고 하지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동네에 막아 있어가지고 반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한 건가 하는데 또 조합설립 나면 또 풀어주겠대. 아니 그것도 뭐야? 그 성수는 왜 안 풀어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전 성동구에 태어나서 성동구 계속 살았지만 제 본적지가 마장동이에요. 마장동이 지금도 솔직히 우시장. 네, 우시장 바로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살았거든요. 마장동 현대아파트. 보니까 최근에 이름 바꿨더라고요. 마장현대가 아니라 무슨 청기현대인가? 본인도 마장이라는 이름 싫단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옥수 13구역 재개발 되고서 옥수 파크힐스 쪽으로 이제 넘어갔었는데 전 예전엔 몰랐어요. 저 마장동 살아요 했을 때 마장동 그거랑 저 지금 옥수동 살아요 했을 때 옥수동 이게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저 마장동 살 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옥수동도 사실 예전에 달동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신동도 입지는 정말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일 좋아하는 입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 중구잖아, 종로고. 네. 종로고. 그때 재개발 시켰었으면 서쪽에는 경희궁자이, 동쪽에는 창신숭인 뉴타운에서 쌍두마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종로구에 있는 그 한국에 보통 뉴타운 2개 안 밀어주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2개 있었죠. 그거를 다 막아버리면서 그냥 망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도 오시장도 재개발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항상 말은 많이 했는데 진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다 풀었어야 됐다. 근데 왜 이렇게 풀다 말았냐? 자기가 그동안 한 얘기들이 있어서 싹 풀어주면 누가 봐도 대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 욕먹게 보이니까 풀어주긴 풀어주되 한 템포 뒤로 가자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근데 이게 이도 저도 아니게 되다 보니까 그때 토지거래 허가 해제 발표한 그 당일 카톡방에서 오세훈에 대한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풀어줄 건 다 풀어줘야지 이건 왜 안 풀어주냐라고 하면서 했었었고 그러니까 즉 이도 저도 아니게 푼 것 같아요. 왜냐면 풀어줄 거면 늦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 있는 거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남자답게 미안합니다. 진짜 풀고 싶었었는데 못 풀었습니다. 사과하면서 이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는 거는 풀어야 됩니다. 싹 풀면 그거 누가 뭐라 해요? 근데 풀어도 풀다 말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재건축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 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 계산도 사실 좀 이상하게 됐고 그러면 반대쪽 있는 사람들은 또 박수 쳐 주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잠실 30억 이러고 있으니까 대치 40억, 반포 60억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냐? 오세훈이 또 저 토건 세력 또 집값 올리려고 저런다 이러니까 양쪽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게 아나니만 못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풀긴 풀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타이밍도 이상하고 방법도 이상해졌고 과정도 이상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값만 올린 결과가 됐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번 쭉 풀어보았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